22억 가지고 있으면 6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물가 상승률 3%를 추가하면 34년밖에 못 삽니다. 뭐 밖에인진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리 큰 돈도 가만히 있으면 반토막 납니다. 안녕하세요, 신양입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길어져서 장편으로 영상을 나누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편의 소제목은 인플레이션의 추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이니까 경제적 자유, 파이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 사실 한국에서나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사전적 의미로는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전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는 경제적 독립 그리고 조기 은퇴란 뜻이니까 이런 단어 사용에 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 자유 생각하면은 공통적인 인식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일 겁니다. 보통 동남아 같은 곳에서 여행을 즐기면서 놀아도 돈이 들어오고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의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07만원, 2인 가구 34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생계급여,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면 60만원, 100만원 정도면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정하는 것도 정말 사람마다 다를 텐데, 뭐 100만원, 200만원이신 분도 있을 테고 4,500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큰 거는 사실상 현실성은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리고 저는 넉넉하게 살고 싶으니까 300만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한 달 생활비 300만원이면 연 3,600만원이죠. 3,600만원으로 60년을 살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대충 2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산됩니다. 정말 큰 돈인데 22억 가지신 분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 22억 뭐 로또 당첨했다 아니면은 사업이 성공했다 22억이 내 손에 들어왔다 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22억보다 좀 더 줄어들 테니까 좀 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일단 22억 있으면 60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뭐 못 사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죠? 우리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의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3%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 20년간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은 3%로 찍히고 있고요. 이런 물가 상승은 우리가 살면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의 생활요금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짜장면과 삼겹살만 봐도 2000년대 2,700원, 이 3,800원인데 2022년에는 5,700원, 14,000원처럼 짜장면은 2배 증가했고요. 삼겹살은 거의 4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은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우리의 생활비를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현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고 해도 20년 뒤에는 541만 원이 한 달에 생활비로 쓰이게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나 쓴다고 하니까 너무 커 보이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22억 가지고 있으면 6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물가 상승률 3%를 추가하면 34년밖에 못 삽니다. 나머지 26년은 없어졌죠. 이처럼 물가 상승률은 고작 3%밖에 안 되지만 심각한 차이를 보이게 돼서 22억 가지고는 34년밖에 못 삽니다. 뭐 밖에인진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리 큰 돈도 가만히 있으면 반토막 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20억, 20년 뒤에는 사실상 10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이 갑자기 20억을 얻게 되었다.
뭐 유산 상속, 로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축, 그리고 투자겠죠? 일단 저는 저축은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먼저 저축 한번 보죠. 저축을 한다. 그럼 보통 예금 이자율은 1에서 2% 정도죠. 그리고 적금은 요즘 좀 뭐 많이 주고 있긴 한데 6%라고 해도 사실상 3%죠. 그리고 적금 많이 못 넣으니까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뭐 억대를 적금을 넣을 순 없고요.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이유가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은행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게 우리가 돈을 맡기면 뭐 2% 정도 주고 자신들은 5% 이상의 대출을 통해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축을 해야 된다. 뭐 적금 있으면 꼭 넣어라. 그러신 분들 있지만 사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돈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은행에 넣으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이거라도 받는 게 좀 낫긴 하겠죠. 그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축과 투자를 비교하면은 인플레이션 3%를 이길 수 있는 수단은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조금 지겹게 들어보셨을 텐데 4%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필요자금이 우리가 22억이 필요했지만 9억으로 확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수익률 7%일 때 9억 가지고 60년 동안 살 수 있으면서도 돈이 오히려 쌓인다고 말하는 것이 이 4% 법칙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라면 더 적은 돈으로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만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로 4% 법칙이 잘 알려지는데 이 지겹도록 들은 4% 법칙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왜 가능한 것인지 꼭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돈이 가만히만 있어도 반토막 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투자에 관해서 4% 법칙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놓친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